안녕하세요. 조영식 TV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세계적 초기화, 새로운 일상, 포스트 코로나 전략입니다. 세계적 초기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일상,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은 각국 도생, 그리고 개인도 각자 도생입니다. 미래 전문가들 중에는 전 세계가 총체적인 초기화, 더 그레이트 리셋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는 전에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제조 산업과 개인의 삶은 어떤 디지털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신의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A. CEO, B. CTO, C.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지금의 우리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툰을 보면 2019년까지 엄청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2017년부터는 얼리 어댑터 테크니컬 컴퍼니나 이런 데나 이런 회사에서 기술 회사들이 뭐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일반 어떤 뭐 IT 컴퍼니나 뭐 IT 컨설턴트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2020년에 코비드 19이라는 거가 이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포스트 2차 세계대전의 세계입니다. 포스트 2차 세계대전의 세계라는 거가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세계겠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을 했고 비즈니스도 여러 나라들이 경제 블록은 있지만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였고 몇 년 전서부터 서서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1차는 이거고 2차는 3차고 3차는 이거고 4차는 뭐 지금이다. 앞으로 진행 중이다. 커다란 의미로다가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컴퓨터 기술과 정보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디지털 변환이 진행 중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개했었던 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이며 회장인 크라우스 슈밥은 최근에 출판된 책 그레이트 리셋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되어지기 전의 세계의 상황은 특징을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 복잡성, 그 다음에 속도. 이 트리오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또 어디든 뭐 작게나 큰 수준이든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한 거죠.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하면 중국이 또 그걸 가공해가지고 뭐 미국에다 수출하고 뭐 유럽에서 수입한 거를 또 우리 미국에다 수출하고 뭐 상호 의존성 그다음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죠. 1945년 2차 대전에 우리의 사회보다 그 당시에는 뭐 어느 나라를 한번 가려면은 정말 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한 20일 정도 배를 타고 가거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선생님들 얘기에 의하면.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뭐 복잡해진 거는 뭐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모든 것들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뭐 2019년까지 뭐 세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현재와 같은 상호 의존성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역사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1945년 전에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뭐 농사 대부분 그 전에 조금 남아 1차 대전 때 그 몇 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작은 데에서 조금 잘 나가는 나라는 식민지가 시장이 있었고 못 나가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야기된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기술이 발전돼 있고 세계화가 됐어요. 그냥 세계 전체가 싸웠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와 개인이 서로 상호 의존성이 뭐 심화됐죠.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 속에 새롭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관심사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다음에 처음 몇 달은 그냥 견디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처럼 반년 이상 1년이 가까우면은 중장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사람은 이게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가 더 쉽지 뭘 새롭게 뭐 도전하거나 이런 거는 뭐 젊은 사람이나 이게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은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이 수년 동안 이런 상태를 견디기가 힘들다고 시작하기 했죠.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됐어요. 클라이메이트 액션이 잘못되면은 뭐 다양하게 오는 거죠. 이게 뭐 물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심화됐는데 뭐 이게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 뭐 좋을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현재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변혁입니까? 발전이 아니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생존 전략일까는 혼란에 빠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팬데믹으로 심각하게 한 뭐 항공이라든가 뭐 관광업은 디지털 변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생존 전략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 제조업 분야도 많은 변화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점점 그렇게 종업원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동화는 그 계속되게 1960년대부터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그 많아지지 않게 됐어요. 코로나19의 발현으로 언택트 비즈니스와 디지털의 급속한 전환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되고 IT 기업이라든가 약간 좀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분명히 할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전체의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조 플랫폼은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계획, 생산 엔지니어링과 실행, 사후 서비스까지 전체적인 제조 과정을 통합한 플랫폼을 진화하면서 실행을 넘어 뭐 IoT, AI, VR, AR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림처럼 이제 쓰나미가 뭐 코비드 19이 온 다음에 리셋이죠. 그레이트 리셋, 뉴 노멀, 코비드, 포스트 코비드 19 이게 이제 쓰나미처럼 오는데 어떤 게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세계 초기화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코비드 19에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업이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불안한 거죠. 뭐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계획이. 그것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장기화될 조짐이 우선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순조롭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없는 거죠. 전 세계가 계절과 지역에 관계없이 퍼지고 있고 발병 사례도 많고 안전하고 저렴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상당하게 걸리는 거죠. 뭐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뭐 한 3, 4년 걸리지만 세계 곳곳에 오지나 이런 데까지
그게 다 걸리려면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보편화되는 동안에 수많은 연쇄적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선 1차적으로 쓰나미는 경제적 불황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비드 19의 영향은 항공운항산업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은 다른 산업에도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운항산업과 관광산업을 문제로 들면은 지역사회의 고용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몇 달 전에는 지금은 그 항공 산업을 민간 항공기의 그 주문이 0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크루즈 산업도 지금 아주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배들을 모두 다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충격입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은 좀 비관적이죠.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변환 등으로 새로운 경제를 이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세계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초기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될 거고, 우선 사회적 초기화, 지정학적 초기화, 환경적 초기화, 기술적 초기화, 그 다음에 제조업 비즈니스의 초기화, 제조업의 초기화, 새로운 노멀이 올 것이고, 마지막에는 포스트 코로나 세계가 이전 포스트 2차 세계대전의 세계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디지털 변환에서 디지털화는 가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신세대에게 디지털화는 그냥 새로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디지털 세대에게는 뭐 그렇게 그냥 일상인 거죠. 유일상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새로운 문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확진자를 추적하고 뭐 이런 것도 IT로 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공포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디스토피아의 위험인 거죠. 리스크 오브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긴장하거나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날 감시하는 거거든요.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가 개인화보다는 그냥 그 집단화로다가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현재 디지털화에서 뭐 가속될 전망이고, 제조업은 이전의 상식을 벗어난 새로운 노멀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재택근무든지 뭐 원격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든지. 이 글을 쓰면서 10년 전에 2011년에 그 일기를 한번 봤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글 쓴 거를. 그랬더니 그때도 우연하게 뭐 스마트 워크가 굉장히 유행했 시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택근무도 해야 되고 원격근무도 해야 하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도 완전히 딴 소리가 아니라 우연히 맞은 거죠. 재밌는 건 지금 한번 다시 저는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워크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하게 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변화가 10년 동안의 변화가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그 몇백 배의 효과를 이 사회에 준 거죠. 젊은 세대들은 뭐 그때를 생각 안 하지만, 약간 기성세대들은 그때 그 스마트워크로 굉장히 유행했는데 갑자기 쑥 들어갔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디지털 변화이나 스마트 공장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생존 전략의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를 한 것처럼 10년 전에 뭐 스마트 워크이라고 해서 유행을 했는데 그 단기적인 생존 전략이 더 중요했었어요. 자기 산업 분야의 초기화라든가 불확실성을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생존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사회는 단기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불황, 좀 사회 불안, 이기적 사회, 제조업의 리셋, 위생과 안전의 제일주의, 사회생활이나 이동, 그리고 세계 경제 활동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고,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정착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랑 정대면에서 밥 먹거나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이 만나거나 이런 거는 새로운 일상에 의해서 잘 안 올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학교가 이렇게 원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모아 놓고 왜 비싸게 받나? 전 세계에 있는 강의를 그리고 왜 우리가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많이 만나냐? 그냥 이렇게 이러도 괜찮은데 좋으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관원상제가 많았지? 더 자유로울 수도 있네 이렇게 안 하면은 이런 거. 근데 종합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변혁,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지정학적 패권 전쟁은 약간 경제적인 불황이 올 수도 있고 대초기화와 뉴 노멀 사회, 기존의 사회보다 불확실성이 많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개인의 전략은 이전의 기준 정보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사고와 자료를 다시 분류하고 축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이런 지식을 축적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과거의 지식은 불확실한 미래에는 결정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 중에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에게 팬데믹과 노멀 이전의 지식이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얼마나 건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실감은 안 나지만 점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냥 태풍이냐 아니면 완전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형일까? 아니면 그냥 그레이 리셋일까?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류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고통을 받는 기업과 조직과 개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면 갑자기 우리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임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오는 사람들은 많은 거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거를 적응하는데 유리해요. 제일 필요한 거는 연쇄적으로 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쓰나미에 대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는 괜찮을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야는 특히 옛날서부터 전통적인 산업들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존 전략에는 유연성으로 대처해야 돼요. 예전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새로운 노멀에 대한 적응력을 가져야 돼요. 몇 년 동안 우리가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쓰고 다녔어요. 지금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가 이게 잔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몇 사람들은 약간 민감한 사람들은 백신이 있고 이게 지나도 마스크나 이런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평생 잔재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나 디지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이. 넥스트. 과거는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과거가. 미래에 뭔가 적응하고 미래의 전체적인 뷰를 갖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거지.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알아야 되겠지만 역사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 문제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이 뭐냐를 굉장히 항상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정식 TV 오디오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